전국 지방 의료원들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부산 의료원은 더 심각한 수준인데 부산 지역 시민사회에서 부산 의료원 정상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부산시가 원도심 지역 삼복도로 고도 제한의 전면 해제가 아닌 일부 해제를 결정하며 지역 내 반발이 거셉니다. 과도한 규제를 해제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부산 원도심 지역 내 고령 여성이 혼자 운영하는 식당과 주점 등을 돌며 상습적으로 무전 취식을 일삼고 배달 차량 운전자를 폭행한 5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A씨를 사기 및 업무 방해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최근 부산시가 2030년 부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발표하면서 원도심 일대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50년 넘게 지정된 고도 제한이 풀리길 기대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극히 일부만 해제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인데요. 과도한 규제를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차량이 달리는 도로보다 낮게 지붕들이 이어져 있고 제법 규모가 큰 아파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나마 도로보다 높게 지어진 건물도 대부분 2, 3층에 불과합니다. 부산 동구 망향로, 이른바 삼복도로 일대 모습입니다. 이처럼 건물들이 낮게 지어진 이유는 지난 1972년 건축물의 최대 높이를 법적으로 제한한 고도지구 지정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은 사업성이 떨어져 엄두도 내지 못하는 데다 집을 내놔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주변과 달리 삼복도로 일대는 말 그대로 50년 전 시간에 멈췄습니다. 앞에서 저렇게 올라오면은 저희들은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봅니다. 재건축, 재개발을 하고 싶어도 여기에 건축 업체가 안 달라듭니다. 여기 이상 못 올라오니까. 북항 일대 조망권 확보를 위해 고도 제한이 설정됐지만 이미 중앙대로를 중심으로 고층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고 북항 재개발 지구에 초고층 건물들이 들어서면서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 부산시는 최근 삼복도로 일부 지역에 고도 제한 폐지가 포함된 부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2.2km 구간 중 4%에 불과한 90m만 해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북항 재개발 사업 연계를 통해 해제 구역은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지만 그렇게 되더라도 1.6km 구간은 고도 제한이 유지될 전망입니다. 영주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또 지대도 굉장히 높고 그래서 이제 조망이 좀 더 잘 되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어떤 존치 폐지보다는 이제 존치에 대한 필요성이 더 높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주민뿐 아니라 동구청과 의회까지 나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삼복도로 빈집 해결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고도지구 전면 해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북한 2단계 지역이 들어서는 것까지 예상을 해서 시뮬레이션 행 결과에 의하면은 전면 해제 쪽으로 지금 결정이 나서 최종 확정안이 나오기 전까지 이 망향로 고도지구가 전면 폐지될 수 있도록 부산시가 발표한 부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은 주민 의견 수렴과 시의회 의견 청취,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전국 지방 의료원들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적자 규모도 상당한데요. 보건의료 노조를 비롯한 부산 지역 시민사회 단체들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의료원 정상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수민 기자, 현재 부산의료원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현재 직원 임금이 체불될 정도의 재정 적자와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부산의료원이 공공의료원인 만큼
코로나19 발생 당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운영됐는데 이후 경영 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 전인 2019년과 그 이후의 수익을 비교해보면 2020년에는 268억 원, 2021년에는 200억 상당이 줄었고요. 이후에 일반 진료로 전환하기는 했지만 연 250억 원 가까운 수익 감소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지급한 손실 보상금은 1,140억 원인데 이 기간 부산의료원의 의료이익 적자는 1,300억 원대로 적자 규모가 보상금보다 더 큰 상황입니다. 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에도 이렇게 경영 악화가 계속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단 코로나 당시에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일반 환자들이 민간병원으로 옮겨가는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현재까지도 줄어든 환자가 회복되지 않으면서 적자 구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부산의료원의 병상 가동률은 82%가량이었는데 지난해에는 38%대, 올해 초에는 34%대가량으로 떨어지는 등 전국 의료원 중 최하위 수준입니다. 여기에 의료 인력 이탈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0명 이상의 의료진이 사직했습니다. 특히 외과와 내과 전문의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진료 서비스 질에 저하는 운영 악화를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럼 현재 병원 운영이나 대응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운영 자금이 부족해 올해 3월 외부 금융자금 100억 원을 차입했는데 이마저도 인건비와 운영비로 지난 6월부로 소진이 됐고 이자에 대한 부담도 더해졌습니다. 지난 6월에는 직원들에게 상여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임금 체불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부산시가 올해 본예산과 추경예산으로 114억 원 상당을 지원했지만 이 역시 대부분 소진이 되면서 직원들은 또다시 임금 체불 위기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시민사회는 어떤 대책을 요구하고 있나요? 8일 시민사회가 의료원 정상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현장 목소리 들어보시죠. 땀과 눈물로 헌신한 노력의 대가가 이럴 수는 없습니다. 영리와 수익을 추구하기보단 시민 모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공공의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는 진정한 공공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제는 부산시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경기도의 경우 하반기에도 추경 예산을 편성하고 내년 출연금을 올해 대비 259% 올리는 등 지자체별로 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대책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는 부산시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비롯해 대학병원 등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의료진 수급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안수민 기자였습니다. 고령의 여성이 운영하는 식당만 골라 행패를 부린 5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지난 7월에서 8월 사이 동구와 중구 또 서구 일대에서 고령의 여성이 운영하는 술집과 식당 등에서 13차례에 걸쳐 300여만 원의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6일 동구 초량동 소재의 한 노상에서 배달 차량 운전자를 폭행하고 주변에 있던 노상 표지 도구를 발로 차 근처에 주차된 차량을 파손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됐다 출소한 지 2개월여 만에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사기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지 후보가 8일 조국혁신당과 함께 공통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김경지 후보는 이 자리에서 침례병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경의 보험자 병원으로의 설립을 추진하는 등 금정구의 공공의료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노포와 양산, 울산을 잇는 광역철도 등을 빠르게 추진해 금정을 부울경과 경제생활권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이외에도 어르신과 청년을 위한 복지정책과 지역화폐 발행 등 5가지 주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환자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죠. 지난달 17일 부산에서는 받아줄 병원을 찾지 못한 30대 여성 환자가 4시간 만에 심정지로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구급대는 환자를 수용할 병원을 찾느라 무려 92번이나 전화를 돌렸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니죠. 그렇다면 병원은 왜 환자 수용을 거부하는 걸까요? 첫째, 전문의와 의료 인력 부족 문제가 꼽힙니다. 둘째, 응급실이나 중환자 병상 부족. 셋째, 필요한 의료 장비와 시설 부족. 넷째,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배후 진료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점이 꼽힙니다. 그리고 다섯째, 의료진의 피로도입니다. 때로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핑계를 대면서 환자 수용을 거부하는 경우도 보고됩니다. 병상이 있는데도 없다고 하거나 의료진의 피로를 이유로 환자를 안 받는 것이죠. 이처럼 다양한 이유로 응급실 뺑뺑이가 빈발하자 119 구급대원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 소방본부는 119에 강제력을 가진 병원 선정 권한을 부여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고 대국민 서명 운동을 시작했는데요.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해서는 응급 환자 이송 시 병원의 수용 능력을 확인해야 한다라는 응급의료법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너무 오래가고 있습니다. 국민은 나도 응급실 뺑뺑이의 희생자가 될까 겁이 납니다. 정부와 의료계에 촉구합니다. 더 이상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무릎을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주기 바랍니다.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데스크의 눈이었습니다. 부산시가 백스코 제3전시장 건립 사업의 설계 경제성 검토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설계 경제성 검토는 공사비 100억 원 이상 건설 사업의 설계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들이 경제성과 현장 적용 타당성을 검토하는 방식입니다. 시는 이를 통해 예산 절감과 시설물 기능 향상, 구조적 안전 및 품질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부산시는 2,600억 상당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4층 전체 면적 58,700여 제곱미터 규모의 백스코 제3전시장을 2025년 착공해 2028년 완공할 계획입니다. 2025년 부산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생활임금 시급이 12,07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시교육청은 생활임금위원회 회의를 통해 내년 교육공무직원 생활임금 시급을 올해 11,830원보다 240원 인상한 12,070원으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에서 법률로 정하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인 생활임금은 주거와 교육,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책정한 임금입니다. 내년 생활임금은 부산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원 중 근로시간이 일주 15시간 미만인 교육공무직원에게 적용됩니다. 오는 11일 전국체전 개막을 앞두고 주 개최도시인 김해시 체육회가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체육회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체전은 스포츠 경기를 넘어 김해를 전국에 알리고 지역경제와 관광산업을 발전시키는 행사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회 성공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협조와 참여가 절실하다며 대회 기간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또 김해를 방문하는 선수단과 방문객을 위해 질서와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반갑게 손님을 맞이해달라고 전했습니다. 김해시와 튀르키예 초롬시가 자매도시로 친선 관계를 격상했습니다. 홍태용 김해시장과 하릴리 브라힘 와시근 초롬시장 등 두 도시 관계자는 7일 김해시청에서 만나 자매도시 격상을 협약했습니다. 두 도시는 철의왕국 가야, 김해, 인류 최초 철기 문명 발상지 히타이트, 초롬시라는 고대 철기 문화를 연관성으로 2018년 4월부터 우호도시로서 우정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자매도시는 우호도시와 달리 지방의회 승인이 필요한 협력으로 김해시는 앞으로도 두 도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교류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